자, 안녕하세요. 더블유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아남전자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남전자 28.79%까지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2,885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9.20% 상승한 2,6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3,991.6%가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5,8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남전자가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가, 오늘은 그나마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나마 비교적요. 하지만 미국 선물도 빠지고 있죠. 일단 왜 이렇게 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등을 했냐, 이게 중요한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동차 수요에 들어가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굉장히 힘들죠. 많이 힘들고, 삼성전자가 진출을 하고 있지 않은 분야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하만이라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건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아남전자가 ODM 그리고 OEM 방식으로 하만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만이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최근 들어서 세계 반도체 연합 GSA라고 하는 그 연합에 신규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남전자가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이제 영향을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서 오늘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업에 진출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라든가, 전기차에 반도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좀 다른 분야, 같은 분야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는 좀 특별하다고 해요. 좀 특이하고, 수익률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수율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수요가 이제 넘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죠. 일단은 이런 뉴스로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의 탄핵가에서 3%가 빠졌고요. 거래량이 51만 3천 주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너무 직접적인 호재로 생각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2% 넘게 빠지고 있고, 지금 미국 장이 열렸는데 3.67%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우는 3만이 깨졌고요.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죠. 어제는 0.75%의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이요, FOMC에서 다음 달에 0.5 아니면 0.75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죠. 나스닥이 2.5%로 마감을 했는데, 또 그 다음 날인 오늘은 다 빼고 있어요. 이게 언제 벌어졌냐면, 지난달 5월 달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지난달에도
0.55였죠. 0.55이고 앞으로 0.75는 없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시장이 3. 몇 프로, 3.5 몇 프로인가요? 3% 넘게 올랐다가 그 다음날 4%를 뺐죠. 근데 오늘도 똑같죠. 제가 어제 그 실시간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새끼들 또 오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하네요. 아주. 뭐 다우 3만 깨지고 나스닥이 뭐 몇 프로 빠지고 이건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정상화 되려고 하면 그 다음 달에 있을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관련된 또 지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지수들이 얼마나 꺾이는지 뭐 코어 CPI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래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코어 CPI가 아니에요. 코어 CPI는 결국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그런 분야고 나머지 분야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미국은 뭐 다들 국가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에너지라든가 식음료품에 대한 그런 상승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코어 CPI를 낮춘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없죠. 어제 발표 내용을 봐도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FOMC가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다.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코어 CPI를 잡아보고 나머지 분야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문제죠. 뭐 사우디를 가서 다음 달에 사우디를 간다고 하죠. 바이든이 가서 얘기를 해서 증산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그나마 이제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또 푸틴이 핵 이야기를 좀 하네요. 또 아주 거지 같네요. 아주 같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들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오늘 탔던 분이시라도 여기 보면 나스닥 선물지수 또 빠지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던졌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뉴스 내용을 찬찬히 보시면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구체적인 것도 아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잖아요. 이게 하나의 협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들 반도체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고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공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물론 삼성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해서 이런 시장 상황까지 판단해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시간 외의 단일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내일 오늘 뭐 나스닥 저렇게 떨어지면 내일 국내 시장도 좋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 종목이 다시금 뭐 급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이죠. 네.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박스권인데 돌파를 했어. 근데 여기 또 박스권 있잖아요. 요거 박스권은 돌파하다가 내려왔어요. 네. 돌파하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에 있는 고점,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내려올 때 반등 쳤던 여기 구간, 이 구간이 2,800원 정도 돼요. 2,800원, 2,900원 높게 잡으면 이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된다. 거래량은 굉장히 좋게 나와줬어요. 굉장히 좋게 나와줬는데 상황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종목은 시간을 조금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570원 정도가 이제 한 손절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밑에 이렇게 잡아도 되긴 하지만 저는 2,570원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조금 더 이제 한 2,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나쁘다 보니까 좀 짧게 잡고
짧게 잡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2,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딱 보시다시피 긴 막대가 이렇게 있죠. 초록색. 긴 막대가 있죠. 매물대가 굉장하다. 굉장하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매물대가 별로 없죠. 물론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른데,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최근 한 1년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소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여건상 지금은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를 한 뒤에 올라도 오를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를 횡보해서 오랜 기간 조금 시간을 들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길게 보면 한 3,000원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3,5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12월 30일에 최고점을 찍고 쭉 이렇게 박스권이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내려오는 박스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쭉 빠져가지고 여기 밑에 박스권을 만들었으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크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1년, 2년, 3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매물대. 그러니까 이게 매물대가 주요하게 지지라인을 만드는 건데 이 지지라인 들고 있으신 분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거지같이 또 더 변하거나 이러면 이 심리가 깨지면 쭉 내려온다는 거죠. 물론 시장이 다 깨지니까 다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는 중요 매물대가 아주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싶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를 돌파를 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3,000원 초반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3,5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남전자 살펴드렸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